안녕하십니까. JH 박감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 개막으로 시작한 2020 패럴림픽, 장애인 패럴림픽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거의 관전 포인트, 탁구 관전 포인트, 응원 메시지 뭐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개막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탁구 경기가 들어가요. 오늘부터 탁구 경기가 들어가서 패럴림픽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인데 아마도 탁구 경기는 8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 이제 선수 포함 지도자 뭐 스태프들 다 포함 총 27명이 출전을 하였고요. 감독 1명, 코치 4명, 트레이너 1명, 생활보조 3명, 선수 18명 이렇게 해서 총 27명이 8월 18일 날 도쿄로 입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장애인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트레이너가 좀 더 많고 원래는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영상 분석 하시는 분도 따라가고 뭐 이런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감소가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프들이 코치, 감독, 코치, 트레이너 포함 이제 생활보조,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생활보조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나 뭐 활동하고 뭐 음식 먹고 그리고 뭐 씻을 때, 샤워할 때,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역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뒤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고생도 많고 이렇게 선수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없다. 되게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진짜 필요하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저도 몇 번 이렇게 같이 나가봤지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선발전을 통해서 이제 올림픽 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 쿼터라고 하고, 장애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쿼터라고 해서 이제 세계 랭킹, 각 이제 등급마다 세계 랭킹이 있어요. 자기 체급에. 그 등급에서 이제 몇 위, 뭐 예를 들어서 1체급에서는 1위부터 8위, 뭐 1위부터 5위까지 선발하고, 뭐 지역 선수권에서 1등한 사람 뭐 자동 출전권 이렇게 선발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개인이 쿼터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대회 이제 세계 랭킹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 랭킹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올림픽을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출전권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몇 번의 뭐 대회를 1년에 뭐 국제대회 한 2번의 대회를 참가하고, 이제 그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이제 몇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포인트를 따고 뭐 지역 선수권에서 1등을 한다. 그러면 또 자동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생긴 룰인데, 이제 지역 선수권에서도 못 따고 세계 랭킹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각 등급마다 이제 해서 몇 위권 안에 이제 드는 선수들끼리 이제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 등급별로 해서 각 1등
그 종목에 1등 하는 선수를 또 출전권을 줬어요. 이건 새로운 도입 방법, 이번에 처음 새롭게 한 도입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2명의 선수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출전권을 따서 이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명이었는데 18명으로 마지막에 이제 합류가 돼서 총 선수는 18명이 참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소개하고 이제 이 선수 특성이나 뭐 이제 메달 가능성, 모든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따면은 가장 좋겠지만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고 많은 피땀을 흘렸는데 그렇게 또 못 따고 돌아온 선수들도 있어요. 되게 좀 옆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올림픽, 저도 이제 코치로, 패럴림픽 코치로 한 런던, 리우 이렇게 2번 이제 참가를 해봤는데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이런 대회 나갔을 때랑 올림픽이랑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뭐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지역 선수권, 대충 제가 어떤 선수들 이렇게 메달, 여기서 메달이란 건 금메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딸 거다 이러면 어느 정도 적중률이 좀 높았어요. 근데 올림픽에 처음 런던 패럴림픽 때 참가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되게 변수도 많고 이변도 많고,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하겠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되게 뭐 진짜 박진감도 넘치고 변수도 많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분위기에 따라서 또 심판의 또 어떤 오심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변수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진짜 올림픽은 뭐 올림픽 메달은 하늘에서 뭐 준다 이 말에 진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진짜 올림픽 메달 진짜 쉽게 따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자 선수들 먼저 소개를 할게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장애인하고 다르듯이 이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몇 번 이런 장애인 경기 규정, 장애인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애인 심판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보다는 좀 이제 많이 아셔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저기 임창국의 핑퐁 타임 거기에서 장애인 탁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이 몇 개 종목이 있고 어떤 규정을 갖고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출전 종목 그 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 좀 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응원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 이제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둘, 넷, 여섯, 한 7명의 선수가 나가는데, 이제 2체급, 여자 2체급, 여자 2체급에 1명, 3체급에 2명, 이제 5체급, 여자 5체급에 1명, 여자 6체급 2명, 7체급에 1명, 여자 9체급 1명.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하고요. 그 선수가 1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명인 것 같아요. 19명. 지금 보니까 기억이 한 선수가 빠졌었네요. 마지막 이 한 선수도 요번에 세계 쿼터 대회 나가가지고 획득을, 출전권을 따지 못하고 저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선수, 여자 9체급의 김군혜 선수. 이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이렇게
이제 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 선수들은 추천하는데, 여자 2체급 서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우 패럴림픽 때 은메달 리스트인데, 이제 되게 이제 뭐랄까 재능이 많은 선수예요. 몸이 이제 좀 영악하고 좀 게임 운영 이런 약간 여우 같은 게임 운영을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아쉽게 리우 패럴림픽 때는 은메달에 머물렀는데, 요번 도쿄에서는 이제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라이벌 선수 같은 경우에 중국 선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이 중국 선수가 런던 패럴림픽, 리우 패럴림픽 때 이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 2연패를 한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 색깔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자 3체급 같은 경우에 2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이제 윤지우, 이미규 선수, 이 두 선수가 출전하는데, 이 선수도 아주 잘하고, 제 예상으로는 잘하면은 금메달도 단체전, 개인전 다 금메달까지 예상을 하는데, 최소 메달권은 진입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둘 다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수고, 이제 뭐 윤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리고 좀 늦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돼요. 지금 21, 2살 됐는데, 한 중학교 3학년 뭐 이때 시작해서 지금 이제 되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아주 이 선수를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좀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고, 그리고 요번 패럴림픽에서도 조금 어떤 이제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이제 색깔,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이 메달권에는 진입할 것 같아요. 메달권에 진입할 것 같은데, 이 이미규 선수 같은 경우도 같은 파트너인데,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중국 선수들 다 이기고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한 번씩 이제 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좀 메달을 이제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이지만 여자 선수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 잘하고, 그리고 뭐 리우 패럴림픽 때는 8강 예선 올라가서 8강인가에서 떨어진 것 같고, 윤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3, 4위전에서 4위로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단체전은 이 선수들이 동메달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만큼 좀 우리 선수들이 준비도 잘 했고 많이 성장했고,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이 선수들도 단체전 같은 경우는 금이냐 은이냐, 이제 색깔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 경쟁 국가도 중국, 크로아티아, 터키, 이 세 나라가 아마 4강 구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타일랜드, 태국도 이제 조금 한 5강 정도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4강권 안에는 일단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강권 안에 들어갈 실력도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컨디션이나 이제 어떤 이제 대진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잘 해서 중국을 이겨서 좀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5체급에는 이제 정영아 선수라고,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저희 팀의 선수예요. 그리고 저희 팀의 선수고, 저랑 10년 가까이 같이 지내온 선수고, 아주 좀
무표정으로 되게 이제 포커페이스로 해서 뭐 런던, 리우, 런던 때 처음 출전했는데 이제 개인 단체전 동메달을 땄고, 또 어려운 상대였는데 이제 긴장감도 없고 뭐 진짜 옆에서 봤을 때는 긴장감도 없고 되게 포커페이스여서 되게 그랬는데,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진짜 경기에서 200%를 발휘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런던 때는 진짜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리우 때는 개인전 단체전 해서 은메달 이렇게 따서 되게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왔어요.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선수들이 강해요. 중국 선수들이 강한데, 이제 요번에 이제 리우를 끝내고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 명의 선수는 이제 금메달 딴 선수는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새로운 신인 선수가 올라왔는데, 그 신인 선수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경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메달권에 진입을 하느냐, 이제 어떤 색깔을 따느냐, 이렇게 관전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했으면 하는 선수, 모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다 잘하길 바라는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고, 요번에는 이제 개인전밖에 출전을 못해요. 이제 여자 5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체급, 5체급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제 단체전을 이루는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선수가 한 명밖에 출전을 하지 않아서 이제 단체전에는 출전을 못하고 개인전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개인전만 나가는 걸로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제 아쉬운 반면에 오히려 개인전만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준비도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훈련을 조금 양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자기 관리도 잘하는 선수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잘 다스려서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메달도 메달이지만 선수들의 이제 뭐 안전, 건강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후회 없는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본인한테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자 6체급 같은 경우에 이제 이근우 선수, 문성금 선수 이렇게 두 명이 출전하고요. 이 두 분은 이제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문성금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계 쿼터로 거의 이제 막차를 탄 선수인데, 이제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처음 이제 국제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대회 나가서 이렇게 출전권을 따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있는 선수이고, 그렇게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이 선수 이제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한테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근우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수 생활 오래 했지만 어렵게 이제 이번에 전에 지역 선수권에서 메달 출전권을 따서 이번에 출전하게 됐는데, 여기도 처음 출전이기 때문에 좀 선수들의 이제 그 목표나 이런 기대 심리나 엄청 많을 거예요. 이런 좀 부담감을 덜고 경기를 임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적, 본인들이 기대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7체급의 김성옥 선수, 이 선수도 리우 패럴림픽 때 개인전 메달권에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7체급에서 이 선수도 이제 이 종목도 중국 선수하고 이제 네덜란드
선수가 강해요. 네덜란드 선수가 뭐 중국 선수보다 더 강한데, 이 네덜란드 중국 선수들을 어떻게 이제 많은 이제 이 선수도 오랜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요번 패럴림픽에서는 조금 많이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조금 더 성장되고 좀 더 좋은 색깔의 메달을 획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던 김군혜 선수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1인자예요. 국내에서 1인자고 원래 10체급이었는데 이제 몸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9체급으로 내려와서 이제 계속 이제 올림픽을 준비해 왔던 선수이고, 그리고 이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아들이 지금 비장애인에 있는 대우 그 미래에셋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에셋에 입단했는데 이제 미래에셋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도 아주 훌륭한 선수이고 엄마도 더 훌륭한 진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재작년에 했던 재작년이죠. 그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어요. 9체급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자기 관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갔을 거라 생각하고 좀 메달 가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선수도 처음 출전이에요. 처음 출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감과 그런 긴장감을 약간의 긴장감 필요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덜고 이제 경기에 임한다고 하면 좀 메달 가능성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1체급 선수 같은 경우에 3명의 선수가 나가는데 세계 랭킹이 5위권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저희 선수들이 세계 랭킹 1위에 주영대 선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남기원 선수 한 세계 랭킹 3위, 김현욱 선수 뭐 한 5위, 뭐 6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세계에서는 랭킹으로 따졌을 때 저희 이제 뭐 거의 금메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또 압박감이나 그런 게 또 오히려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리우 때도 저희 그 선수들이 세 명이 거의 8강까지는 다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좀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이제 기대했던 목표의 금메달이 아닌 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때는 처음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많았을 거고, 요번에는 2번째 출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이제 본인들을 다스릴 줄 알고 긴장감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은 생각을 하고 출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을 거고,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은 기대가 있는 종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략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인전 같은 경우는 1체급끼리만 하지만 단체전 또 1, 2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의 선수만, 제가 알기로는 김현욱 선수만 단체전에 2체급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단체전 같은 경우는 3명의 선수만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체급으로 이제 김현욱 선수만 2체급으로 가서 1, 2체급 단체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만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1, 2, 3등도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1, 2, 3등을 진짜 다 잘하면 1, 2, 3등까지도 다 휩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다 1등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강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포인트로 경기를 관람하시면은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체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차수용, 박진철 선수가 있는데, 차수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째 올림픽
리우 패럴림픽 때 이제 단체전 은메달을 따서 그때도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로 프랑스랑 할 때 너무 진짜 아슬아슬하게 진짜 박진감 있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쉽게 무너졌는데 요번에는 이제 박진철 선수랑 잘 해서 좀 단체전에 좋은 결과를 얻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진철 선수도 같은 경우에 처음 출전하는데 아주 뭐 재능이 좋은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땐 재능도 있고 이제 처음 출전, 처녀 출전이라는 그런 부담감만 덜면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다른 국제대회처럼 하는 대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진짜 금메달까지도 목에 걸 수 있지 않나. 이 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선수들이 1체급, 2체급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선수들하고 저희 선수들하고 좀 경쟁 국가예요. 경쟁 상대고, 2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이쪽이 좀 강하고, 프랑스 요즘엔 폴란드 뭐 이쪽, 유럽 쪽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고비들을 한 고비를 잘 넘기면 좀 본인들이 생각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2체급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좀 약해요. 중국이 좀 약하고 중국의 선수도 1, 2체급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도 없고 얇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유럽 선수들하고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하고의 이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메달 색깔이 결정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체급 같은 경우에 백영복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혼자 출전을 하게 돼요. 혼자 출전하고 그리고 이제 단체전은 이제 4, 5체급 통합하는 그쪽으로 이제 3명의 선수가 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김영건, 김정길 선수랑 이제 같이 뛸 것 같고 이제 3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좀 되게 강한 어떻게 보면 휠체어에서 좀 벽이 두꺼운 체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유럽 선수들도 독일 선수들도 강하고 중국 선수들도 강하고 독일, 중국 선수들, 뭐 유럽 선수들 엄청 강해요. 비슷한 선수들이 되게 많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컨디션이나 분위기,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수 백영복 선수가 또 처음 출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그냥 부담감도 많이 되겠지만 오히려 모르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진짜 열정을 갖고 한번 덤비다 보면 좀 한번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체급 같은 경우에는 김영건, 김정길 선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런던이나 리우 때 제가 맡았던 이제 종목의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김영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언론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을 지금 네 번째 출전이고 그리고 김정길 선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출전이고 김정길 선수 같은 경우는 5번째 출전인 거, 김영건 선수 같은 건 5번째 출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해왔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항상 이제 기대를 또 많이 했던 선수였고 김영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2004년 아테네 때 금메달 따고 2008년도 때 좀 부진하고 2012년도 때 개인전 금메달 2008년도까지는 이 김영건 선수가 3체급이었어요. 3체급이었다가 이제 4체급으로 올라왔어요. 2010년도에 4체급으로 올라와서 이제 4체급으로 뛰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제 런던에서 금메달, 단체 개인전 금메달 따고 2016년도에는 개인전 내는 예선에서 이제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단체전에서 또 금메달을 김정길 선수하고 최일상 선수하고 이렇게 셋이서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요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도 이제 이 중국, 터키, 프랑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만이 단체전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대만이 단체전이 안 되면 대만은 좀 약하고, 단체전 했을 경우에 대만에도 오체급 선수가 한 명이 강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거의 보면 터키랑 중국, 우리, 그리고 유럽에 이제 폴란드 선수 같은 경우, 폴란드 선수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4강권이 그 정도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우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아쉬웠던 점과 가장 이제 잘했던 선수가 김정길 선수가 이제 그때 이제 개인전에서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개인전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많은 경기들을 하고 뭐 벤치를 보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큰 경기도 나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심판이 뭐 포인트 이제 아웃을, 그러니까 서브 미스를 이제 토스를 잘못했다 이걸로 5개를 그냥 넘기는, 연속으로 5점을 이렇게 넘기는, 4점인가 5점인가 이렇게 넘겨서 이제 8강에선가 이제 되게 좀 아쉽게 개인전에서는 떨어졌던 게 좀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잘 극복해내서 이제 단체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줬어요. 이제 중국하고 준결승 같은 경우에 준결승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 이제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여자 5체급의 문성애 선수랑 결혼한 이제 닝닝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세계 랭킹 1위인데, 이제 그 선수를 이기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 선수가 리우 패럴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근데 땄는데 이제 그 선수를 이제 이기가 이제 좀 부담이 많이 스러워서, 이제 대진을 이제 단체전에서 오다 생각을 엄청 선수들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 많이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복식에서 원래 복단단이었거든요. 복단단. 근데 복식에서 승부를 걸었는데 복식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 선수를 어떻게 이길까 했는데, 그날 이제 김정길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해줘서 그 선수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돼서 금메달을 오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결승에서는 이제 대만 선수들이랑 있는데, 대만 선수는 한 명만 잘해요. 한 명이 잘하고, 한 명은 이제 다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하긴 하는데, 조금 더 우리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수가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복식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김정길 선수가 복식을 잡아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이스 대결에서 지고, 마지막에 최일상 선수가 이겨가지고 저희가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그때 김정길 선수가 진짜 엄청 많은 포인트마다, 그 전에 그러니까 8강에서도 그 독일이랑 할 때도 되게 이제 쉽지 않은 선수거든요. 독일의 한 명 5체급 선수도, 그 선수도 이제 한 4위권 그 메달권에 들어가는, 이제 동메달 그 정도 메달권에 들어간 선수인데, 이제 그 선수를 또 잡아주고, 거의 그때는 이제 단체전에서는 거의 그때는 진짜 에이스 킬러였어요. 에이스 킬러여가지고 진짜 되게 좀 듬직했던 선수였던 것 같아. 근데 요번에도 좀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단식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그러니까 컨디션이나 이런 게 그때 류때 너무 좋았는데, 공도 잘 맞고 너무 좋았는데, 심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단식에서 메달권에 지지 못했던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도쿄에서는 이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으니까 좀 어떤 상황이 와도 잘 극복해서 이겨내서 좀 개인전, 단체전 뭐 다 메달권에 진입을 했으면,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제가 맡았던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좀 김정길 선수가 이번에 좀 개인전에서 좀 금메달을 한번 목에 걸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급의 박홍규 선수. 박홍규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2012년 런던, 리우 이렇게 같이 참가했던 선수이고,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또 비장애인 탁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탁구 선수 출신이고, 청주고등학교, 청주중학교 그쪽에, 청주 쪽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 직장 생활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서 탁구 라켓을 들고 이렇게 큰 대회, 이제 올림픽에 3번째 이렇게 참가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좀 상위 랭커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탁구 선배로서는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2012년, 2016년 좀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메달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이제 3, 4위전, 뭐 8강 이렇게 그 한 고비를 못 넘어서 좀 이렇게 좌절했던, 무너졌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이번에는 그거를 극복하시고 준비를 잘 했을 거라 생각하고, 꼭 본인이 목표했던 메달 진입에 이번에는 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진짜 비장애인 쪽에서 운동했던 후배로서 후배가 선배한테 바라는 마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몸은 불편하지만 다시 라켓을 잡고 이렇게 선수를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존경스럽고, 많이 힘들었을 때 극복하고 또 다시 라켓을 잡고 이렇게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되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도 그만큼 따라와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는 또 메달이 또 있어요. 금메달도 따고,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중국 선수 이제 이체급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이제 태국 선수가 2012년도에 금메달 딴 선수가 있고, 이 선수랑 아주 라이벌이고, 그리고 유럽의 이제 스페인 선수들이 강합니다. 이 고비들만, 한 고비만 잘 넘으면은 이제 충분히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꼭 메달을 목에 걸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기태 선수랑 김창기 선수, 이제 우리나라 지적 선수인데, 이제 김창기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선수도 세계 쿼터 대회에서는 2등으로 이제 아쉽게 이제 출전권을 획득을 못했는데, 와일드 카드로 해서 마지막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전인데 조금 처음 출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또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진짜 무식하게 덤비면은 또 메달권에 딸 수가 있을 것 같고, 김창기 선수 같은 경우는 지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초중고 때 이제 비장애인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 팀에 이제 부천 쪽에서 이제 오정 초등학교, 내동 중학교, 뭐 중원고등학교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해서 아주 이제 좀 실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감각도 좋고 백도 좋고, 진짜 멘탈 이제 조금 아쉬운 경우는 이제 자기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표출하고 하면은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는 런던 리우 때는 아쉽게 이제 3, 4위전에서 이제 4위에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그 고비를 넘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한 4명 유럽 선수하고 이제 호주 선수, 뭐 프랑스, 뭐 벨지움인가 그 선수, 이렇게 이 선수들하고 이제 경쟁 구도인데, 이 한 포인트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 김기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포인트만 잘 넘기면 요번에 이제 메달권에. 근데 이 지적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2012년도에는 손병준 선수가 이제 개인전에 은메달을 땄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는 김기태 선수가 나갔는데 아쉽게 4위에 머물렀고, 이번에 이제 김창기, 이제 김기태 두 선수가 나갔는데, 좀 두 선수들 다 뭐 실력이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응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잘했으면 하는 선수들 중에 또 한 명, 제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마음이 가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선수들이나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이렇게 어떤 체급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뭐 중계를 제가 알기로는 뭐 녹화 방송으로 해서 거의 뭐 IPC에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뭐 이게 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중계도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계 일정은 아직 나왔는데 하루에 뭐 2번인가 뭐 오전 뭐 새벽 뭐 이렇게 12시 오전 12시 뭐 새벽 12시 뭐 이렇게 해서 뭐 녹화 방송으로 뭐 해서 뭐 이렇게 중계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만약 중계를 이렇게 보실 때 그런 거를 포인트를, 이 선수는 이렇구나, 저 선수는 어디 선수를 만날 때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뭐 패럴림픽 하는 시기에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인 이런 관심과 그런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좋은, 또 선수들도 힘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9월 4일까지 탁구 경기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좀 많은 관심과 응원들, 선수들 힘이 되게, 여기서도 많은 진짜 비장애인들 올림픽 보면 이제 막 드라마틱하고 막 하잖아요. 선수들 막 진짜 노력한 땀들 뭐 이렇게 다 보이고, 진짜 마음이, 저도 요번에 도쿄올림픽 보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요즘에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 보면 되게 울컥울컥하고 되게 진짜 감동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패럴림픽도 박진감도 넘치고, 또 진짜 신체적으로 불편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가서 또 진짜 열심히 하는, 경기에 임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진짜 감동도 되고, 진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고 많은 응원해주고 많은 관심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장애인 체육도 좀 더, 지금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발전이 됐지만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작스럽게 오늘 이제 패럴림픽 시작을 개막으로 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응원해달라, 이렇게 많이 방송에는 노출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요번 도쿄올림픽 건강히 잘, 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게 치러진 경기이고, 또 가서도 많은 이제, 그 축제 즐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많이 즐기고, 많은 노력했던 그 결실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그리고 항상 첫 번째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JH 박감독입니다.